8년 만에 단양군수 도전에 나선 민주당 김광직 예비후보. 9만 명이 넘던 단양 인구가 2만 6천 명대로 줄어든 현실을 직시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핵심 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연금입니다. 마을마다 태양광 수익을 돌려주고 군민 개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사람과 돈이 단양으로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의 달인이 아닌 결과를 만드는 변화의 설계자가 되겠다는 김광직 후보의 8년 만의 도전 주목됩니다. 8년 만에 단양군수에 도전하는 계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8년 그 자체가 다 공백이 아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3년 동안 공기업의 어떤 투명 경영이라든지 방만 경영을 막고, 그 다음에 그 내부 규정을 준수한지 여부, 안전에 관한 문제 등 이제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그걸 나오고 나서는 우리 요즘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을 지금까지 쭉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휴지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좀 천착한 부분이 조금 약했었던 거고, 실제로는 우리 삶과 굉장히 붙어 있는 문제는 계속 고민하고 서울로, 호남으로, 뭐 충남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그 특별히 출마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1970년대에서 지금까지 2026년 현재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그 뭐 산업적 측면, 정책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단양은 어찌 보면 9만 3천이라는 인구에서 지금 2만 7천이 깨져서 2만 6천 뭐 한 700여 이렇게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양 군민 그리고 단양군이라는 이 상징이 받은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군수를 담당하신 분들이 전부 관료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행정의 달인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달인분들이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나서 성과를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인구는 줄어들었고, 지역 경제는 뭐 한동안 뭐 1,000만 명이 왔다 가는 관광 인구도 유입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900만 정도로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절차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인 성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단양 지역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단양 지역의 특히나 이 경제 구조, 이런 삶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는 시민사회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운동, 농민운동, 이렇게 농민분들, 시민분들과 함께하면서 경험도 쌓았고, 그 다음에 군의원도 또 한 4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큰 기업에 가서, 공기업에 가서 공기업 경험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리고 또 제가 자영업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서 나름대로 그 서민들과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어려움, 그리고 행정하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경험을 창의적으로 좀 행정에, 정책에 수용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번에는 좀 소득이 오는 단양, 그러니까 마을마다 햇빛연금을 주고 군민마다 기본소득이 오는 그런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단양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서도 좀 말씀 올렸지만은 실질적으로 단양에서 민주당이라는 야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표 군수께서 이제 탁월한 어떤 능력으로 해서 무소속으로 2번 군수를 한 적은 있지만은 단 한 번도 민주당에게 이 단양이라는 그 밭을 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도 느끼고 있고, 또 지역사회의 단체장님이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도 권한을 좀 가지신 분들이 이제 그쪽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햇빛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민들의 삶 자체를 개선하겠다 하는 말하자면 공약을 들고 경로당도 가보고 여러 운동 모임도 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물결은 이미 변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제 혼자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본사회 그리고 또 농어촌 기본소득 여기에 대한 이미 시범 사업 실시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옥천이라든지 정선이라든지 우리 바로 이웃에서 분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경험들 그리고 주민들이 너무너무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뉴스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많이 느껴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그 지역 현안을 해결해 보려고 했잖아요. 특히나 인구 소멸 문제 같은 것들. 그런데 만고의 어떤 좋은 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확실한 효과를 담보하고 있고 또 이것은 즉흥적으로 시행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이미 5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결과를 가지고 군으로 좀 확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실효력이 있는 정책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또 다자녀 가구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시장 상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건 공무원들도 드리고 그렇죠? 노동자, 농민, 소멸지역 구군에 사는 모든 군명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관심이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류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소득과 일에서 그죠? 우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전반적인 기본사회고 특별히 이 지방 문제, 지방의 균형 발전과 지방의 유지 그리고 확대 발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점차 인식해가면서 바닥의 민심은 이미 많이 기울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것은 부자를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나 아이나 그렇죠? 남녀를 차별하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 절멸하는 지역에 사람이 모이게 하고 돈이 모이게 하고 그래서 지역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강력한 툴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가지고 또 햇빛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단양 군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군민의 화합과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우를 수 있다. 돌파해낼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운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데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국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발전의 축이 또 동력이 돈이 조직이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탈피해서 지방균형발전 더 나아가 국토민주화 그리고 소멸되는 지역을 막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주민 개개인에게 소득을 주고 그 소득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된 지역경제를 통해서 지역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거기에 따르는 재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공약은 뭐냐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급을 통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특히나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 드리겠다. 두 번째 뭐냐면 농어촌 기본소득 이것은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단양군에서 응모 서류에 낼 때 농어촌 기본소득 지속 추진 의지가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점 5점을 주는 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양군에서 군수님 명의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역으로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탈락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게 단양형 농촌 기본소득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처음에는 5만 원 월, 연 한 60만 원, 부부 합산 120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이 완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최소한의 15만 원은 보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서 두 번째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에서 확정이 되면 추가로 되는 도비 국비를 통해서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뉴스는 뭐냐? 아주 뜨끈뜨끈한 뉴스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신안 같은 데서 주는 햇빛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햇빛연금은 사실은 햇볕, 바람, 물 같은 자연으로부터 얻은 그 소득을 우리가 공유부라고 부르잖아요. 그 공유부를 통해서 지역의 개개인의 마을 또는 개인에게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을 돌려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햇볕연금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마을마다 태양광 발전소 세우고 거기에 따른 이득을 그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전체에게 수입으로 돌려주는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사실은 장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시멘트 시설 자원세 지금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시멘트 시설 자원세로 장기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네 번째로는 우리 단양의 시멘트 회사에 매년 200만 톤 이상의 산업 폐기물이 들어옵니다. 이 폐기물에 대한 산업 폐기물 반입세가 있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법안들로 보면 자원순환세 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국회 다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대통령서부터 우리 그 국회나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적극 대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자원순환세를 확보하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소득을 또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한 3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우리가 소득의 중층구조를 지역민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양에 오면은 우선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고 햇빛연금을 받고 그렇죠? 그 다음에 폐기물 반입세라고 하는 자원순환세라든지 시멘트 시설 자원세 같은 것들로 중층적으로 보존을 해서 누구나 단양에 와서 기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본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과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가 다시 소득을 만드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또 지금은 우리 농민들이나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 사람이 없어도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전부 노인들이고 또 어르신들은 우리 정부가 또 노인 일자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일자리를 통해서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의 그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같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밥을 먹을 데가 없다고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기본사회가 되면은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그것이 지역사회 경제를 돌리고 그 돌린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경제구조 대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의 가장 큰 공약이고요. 세 번째로 얘기할 때는 우리 단양은 사실은 국가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지정 관광특구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지정형 관광특구 형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폐광산업 쪽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카지노라든지 또 호텔 같은 거 들어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 문제로 말은 많지만은 그래서 여하튼 단양은 그동안에 우리가 국가에 주장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국가가 지정하는 어떤
특구로 좀 특혜를 줘야 되냐 하는 말씀을 올리자면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모두를 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군인들, 또 전몰 장병들, 또 순직한 경찰분들 뭐 여러 가지 많이 계시잖아요.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 이렇게 있지만은 또 하나 거기서 빠져서 저는 소외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희생당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그 석탄 광산을 유지했다든지, 그 다음에 발전소를 유치했다든지, 단양처럼 댐 때문에 이렇게 한 군 단위가 전체적으로 이주해 나가는, 그 다음에 또 단양은 아시다시피 1961년, 63년, 67년 한일 시멘트, 현대 시멘트, 성신양회, 그렇죠? 이런 공장을 세워서 산업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초기에는 약 60% 정도 생산에 담당을 했고 요즘에는 한 27%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충주댐 수몰로 인해 가지고 단양은 그 짧은 시기에 인구가 어떤 자료에는 1만 명, 또 어떤 자료는 약 1만 8천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저는 1만 명짜리로 확인했는데 어떤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떠난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동의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인구가 사실은 강제적으로 줄어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를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희생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는 단양 예를 들면 뭐 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단양 지역이 그동안에 수몰로 인해서 고통받고 한 많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아주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제가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싸워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한 3년, 5년 이후에는 그런 보상이라든지 우리의 권리를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양은 또 시멘트 200만 그 시멘트를 우리가 생산할 때 소속로에서 산업 폐기물을 200만 톤씩 뗍니다. 아까도 말씀한 반입세 이런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한 피해들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호소하고 또 제가 당선이 되면은 산업보건연구원 이런 데와 함께 우리 모바일 조사를 한다든지 혈액 검사를 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산업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 몸에 체내에 어떤 것들이 쌓이고 있는지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축적할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AI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 10대 안전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은 하나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와 정교권 개선은 사실은 좀 전에 얘기한 부분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멸 위기를 막는 것은 결국 그 소득과 경제 활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그 소득의 개인화, 그러니까 마을마다 우리 햇빛 태양광 소득을 주고 각 개인에게 농어촌 기본 소득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해로 받는 부분에서 보상받는 다양한 소득을 개인한테 돌려서 개인들이 소득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경제 선순환을 가지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것은 제 혼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약 5년에 걸쳐서 지금처럼 15만 원의 그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3,542명 되던 청산면이 7.1%의 인구가 늘어나고 가게가 우리 상점이 12개가 생겼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이것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득이 생기니까 우리가 친구 간에도 그렇고 우리 친척 간에도 그렇지만 매일 얻어먹는 사람은 발언권도 없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을 시행해 보니까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차피 3개월짜리 써야 되는 그런 기본소득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2번, 3번, 4번 얻어먹으면 한 번씩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존감도 올라가고 대인관계의 그 어려웠던 점들이 해소돼가는 아주 좋은 정서적 측면에서의 아주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햇빛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소멸을 좀 막아내고 정조건 개선 부분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수요가 창출이 되면 당연히 좋은 주거 환경은 생기게 되고 또 제가 군수가 되면 지역에 있는 다둥이들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려운 청년들, 특히나 제가 얘기 듣기로 공무원들이 신규 임용을 받아서 단양으로 많이 오는데 와서 묵을 만한 그런 주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공공형 임대주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포나 단양 지역에 젊은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질 좋은, 품질 좋고 편안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맞춰지는 그런 공공임대라든지 민간 혼합형 임대주택 사업을 군이 직접 할 수 있도록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를 확실하게 담보해드리고 또 우리가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의료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양 보건의료원은 만들었는데 실제로 거기선 수술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 병원에서 치료받고 온 다음에 휴식하고 하는 치료를 유지하는 방편으로는 좋고 또 급하게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급성으로 나타나는 병증은 의사 선생님께서 잘 대처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조금 심각한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급 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지금 생각으로는 닥터 헬기장을 그 이착륙장만 어차피 닥터 헬기를 저희 군에서 유지하기는 어렵고요. 그는 연세 세브란스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헬기들이 와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응급구조사가 있는 그 앰뷸런스 같은 것들을 확충해서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이렇게 돌보면서 3차 병원까지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든다든지 또는 그 키오스크 같은 걸 활용해서 원격 의료를 좀 한다든지 진료를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내는 것으로 질을 높이고 교육 문제는 저희가 뭐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정규교육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AI 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 우리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제미나이라든지 뭐 챗GPT 뭐 크라우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사용할 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AI의 사용과 또 교육 관련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가 잘 케어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그 세상의 진보에 맞춰가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단양에 그 말하자면 머물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더 좋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제공해서 그 소득이 소비로 선순환되게 하는 구조로 하면은 지역경제의 일단 기초적인 기본 경제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 외에 우리가 소득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단양은 굉장히 많은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양의 관광지들이 진부화되어 있습니다. 매우 진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광을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가 울산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골 종합계획이라든지 단양 역사 앞에 있는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우리가 폐철도를 해서 풍경열차를 이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이 사실은 지금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잘 검토하고 평가해보자.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방식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대로 저희가 군에 군수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다시 검토를 시켜서 재추진할 것은 재추진하고 그다음에 추진하지 못할 것은 그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관광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도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춘 북벽 이쪽에 오사리스부터 내려와서 단양의 구단봉 옥순봉까지 이르는 강 양안을 잘 활용해서 여기에 예를 들면은 2시간짜리, 4시간짜리, 8시간짜리, 12시간짜리 다양한 걷는 코스 또는 물길 코스 이런 것들을 잘 만들고 정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신규 투자해야 될 부분은 신규 투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것들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을 다듬고 이렇게 해서 경쟁력 강화하는 관광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요. 특히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도담 삼봉이라든지 구단봉 옥순봉 쪽이 가장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성 위주로 보면 사이남 쪽으로 연결돼서 단성으로 흘러서 구단봉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우리 옛날 단양 관광의 본거지 그 부분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봉수대도 이렇게 새로 좀 조성돼 있고 그래서 적성산성 충원탑 밑으로 해서 그 서남계곡 사이남 구단봉 옥순봉 그리고 말목산 하진 상진리 도담산봉으로 해서 가곡 영춘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 대한 보관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선과 선을 면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체류를 늘려야 되고 또 하나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차를 관광지 앞에까지 자꾸 대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차는 외곽이 좀 되고 걷거나 셔틀을 이용해서 훨씬 더 주민도 편안하고 관광하는 분들도 좋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단양에서 우리 읍내라든지 매포 읍내라든지 뭐 여러 부분들이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주차 문제도 결국 관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차량이 많이 묶이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은 온전히 주민이 떠안고 그래서 주민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교통 흐름을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인공지능 스마트 교통지능망을 잘 활용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단양군에서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용역조소한 게 많습니다. 일방통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돈을 들여서 많이 해왔어요. 그러나 그 실행력이 약했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군수님께서 일방통행 문제도 좀 추진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역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교통 흐름이나 주차 문제를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광객 유입이나 우리 주민의 삶에 영향을 잘 좋은 쪽으로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은 재평가해 봐야 됩니다. 실행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평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국민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희망 고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군수가 되면 모두 다 재평가해서 추진 방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새롭게 더 추진해서 돈을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은 더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 하지 못한 관광지는 새롭게 조성하고 기존에 있던 관광지는 기능을 좀 보강해서 경쟁력 있는 것들로 바꾸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메니티 자연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왔을 때 인공과 자연이 조화로워야지 그냥 인공만 크게 있거나 자연만 이렇게 방치되어 있듯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저쪽 우리 국민의힘 쪽도 군수 후보님이 결정되고 하면 그때 가서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확실한 경쟁력을 갖게끔 이렇게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의 달인. 그런데 지금까지 단양 군수는 전부 행정의 달인이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과를 봐야 합니다. 성과를 봐야 합니다. 행정의 달인분들이 내놓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간의 군수님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군수님들은 아마도 당시로서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인구는 93,000에서 26,700여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거의 8할 9할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부분은 소위 말하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분들이 너무 행정, 즉 절차만 따지는 행정행위에만 집중해 오신 게 아닌가, 그쪽에만 중점을 두신 게 아닌가, 기존에 있던 틀의 눈으로만 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일부를 우리 수몰이 된 단양에서 지냈습니다. 청년기는 서울서 보냈습니다. 직장생활은 서울서 좀 했고, 대학은 충북도 있었고 서울도가 있었습니다. 직장생활 서울서 하고, 저는 노동조합도 해보고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살아도 보고 다양한 직장에서 일을 해보고, 그리고 시골에 내려와서 우리 고향에 와서는 환경운동을 하고 시민들과 함께 웃고 웃으면서 살았습니다. 또 지역의 생활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도 4년 동안 했습니다. 9년, 4년 하면서 실적도 많았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자리 수의계약 넘어가려는 거 제가 막았습니다. 코하루 아파트 브랜드 없는 시공사 들어왔을 때 너무 위험하다고 제가 끝끝내 따지고 해서 코하루라는 브랜드 들어왔습니다. 저는 늘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했고 고민했습니다. 지금 470억 들여서 터널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터널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경중,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 잘 마무리해야겠지만은 우리 단양에는 우회도로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따져봐도 지금 새로 자전거길 형태로 만든 그 도로 역시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강 시내 차량이 막혀서 대강 쪽으로 고속도로 갈 때 장현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도 있습니다. 또 우리 바로 강 건너에 역사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은편 길은 자전거 길이지만 차량이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가 5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전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한 사업의 중요성, 우선순위, 필요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저는 충분히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기업에서 감사로 일해 있습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 불필요하거나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예산 없는지 살폈습니다. 규정 위반 없는지 살폈습니다. 부패 없는지 살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따졌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군정을 만든다면 당연히 먼저 이러한 문제부터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을 따지고 사업의 경중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따져서 반드시 실행할 것과 차후에 실행할 것을 구분하고 특히나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들은 주저없이 실행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좀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인상이 그렇게 강하게 생겼습니까? 다들 부드럽다고 하던데 물론 지역에서 야당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압력, 핍박도 있었고 모진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의지, 그런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와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면 다양한 경험 속에서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또 환경으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의 이해를 같이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농어촌 기본소득을 들고 나와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라 망하게 할 거냐 비웃고 우리 자식들 세금 올라간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핀잔을 들었고 뒷소리를 들었지만 꿋꿋이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드디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하지 않았습니까? 또 태양광 햇빛연금 얘기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아리백 얘기하고 탄소 포화, 수집, 이용, 저장 이것으로부터 돈 벌 수 있는 얘기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서 앞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을 볼 줄 알아야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설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햇빛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우리의 향후 미래 먹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 플러스 햇볕, 바람, 물 이런 공유자원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제가 단양군정을 맡아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용기 그리고 그간의 성과 이것들로 증명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양군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민주당을 선택해 주시고 김광직을 선택해 주신다면 우리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자연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공유해야 한다는 건전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김광직을 선택해서 마을마다 햇빛연금을 받고 개인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는 아름다운 단양, 지속 가능한 단양, 사람과 소득이 넘쳐나는 단양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